지금 여러분께서는 CJTBC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함께하는 세상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이래경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오늘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관위를 2차 항의 방문하는 등 압박 수위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 톡 쏘는 정치 이야기에서는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주간의 우리 정치 현안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이래경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에 대해서 결과에 좀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당대표가 할 일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맥락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일단 이거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또 굉장히 속보가 쏟아지면서 시끄러웠어요. 처음에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언론들에서 먼저 대서특필하다시피 하면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이번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 같이 그렇게 속보를 내보냈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원칙적인 측면에서의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요, 특히나 당 대표가 책임을 지고 인선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었다라고 하는 송갑석 최고위원의 방송 인터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에 맞게 인선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걸 가지고 일부 보수 언론에서 마치 독단적인 밀실 인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혁신위원장을 그러면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한다면 그게 당대표의 어떤 강력한 개혁 의지가 반영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혁신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책임론은 당연히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당대표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무한 책임이라고 하는 말은 결과적으로 원칙적인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본인의 거취에 대한 결단이냐 아니면 또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발언 논란에 대한 어떤 언급이나 이런 것들을 원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아낀 것이거든요. 지금 참 이재명 대표를 정말 끌어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안팎의 노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오히려 당은 지지율을 제고시키면서 안팎으로 오히려 화합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이고 있어요. 특히 지금 비이재명계가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비명계의 입장을 강력하게 취하고 있는 의원들은 10대 명밖에 안 되게 줄어들었거든요. 네. 사실 7인회에서부터 시작한 이재명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지금은 결과적으로 150명이 넘게 결집을 해 있고 그리고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토를 하고 있는 의원이 10대 명밖에 안 되는 상황들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될 언론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래경 바른백년 명예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혁신교구위원장으로 이제 선임됐다가 불과 9시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오늘 자신의 과거 발언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네요. 예. 적극적으로 논란들이 되는 것들에 대한 자신의 반론권을 주장을 하면서 보도자를 돌렸습니다. 조목조목 해명을 했는데요. 일단 자폭된 천안함이라고 하는 발언 그 자체에 대해서는 원인불명 사건이라고 하는 입장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순간적인 과잉 표현에 불과했다. 실제로 원인불명이었던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폭침으로 단정했던 미국의 패권주의가 문제였다라는 그런 식의 언급이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천안함의 사건은 북의 어뢰에 의해서 폭파되었다라고 보고서는 나와 있지만 이에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실제로 그 재판은 심지어 천안함이 어뢰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승소하는 재판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원인을 충분히 점검하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 기관들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네. 주장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무조건 마치 십자가 밟기처럼 너 지금 천안함 그 북한 어뢰 거 마저 틀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사상 검열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을 네.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말들 중에서 코로나 진원지의 방향이 미국을 향하고 있다는 발언도 사실은 이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 아니거든요. 뭐 애초에 출발했던 곳은 중국이었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창궐했던 곳을 따져보면은 미국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외신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알린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일부 표현들의 꼬투리를 잡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글을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참 당혹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동일한 문구를 가지고 전혀 다른 해석들을 하는 분들이 생겨납니다. 뭐 그건 저도 역시 기고를 갖다 여러 군데 했었을 때 생겨나는 그런 당혹스러운 일들을 최근에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자유로운 만큼 거기에 대한 해명에 대한 어떤 폭들도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이 오늘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사고 있는 중앙선관위를 2차 항의 방문하는 등 압박 수위를 지금 대폭 높이고 있는데 그 속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선관위 그 압박을 통해서 노태학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회 전원 사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항은 사실은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지금 현재 선관위에서 인사와 관련해서 무리를 빚고 있는 부분들이 선관위원들이 주장하기에는 관행이지만 이것은 사라져야 될 그런 악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그 수사를 통해서 책임질 사람들을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문제는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회 전원 사퇴를 이끌어내기에는 사실 논리적인 비약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이라서 결국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끔 해서 이 위원들을 확실하게 사퇴시킬 수 있는 명분들을 더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선관위를 압박하게 되면 선관위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결국은 선출직 공무원들을 어떻게 제대로 선출할 수 있는지를 공정하게 감시하는 기구가 선관위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자기 스스로가 선출직 공무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서 인사관계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결국 이해충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직속 기구가 감사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원에서 왜 인사와 관련해서는 선관위에서 감사를 못하게 그 법들이 규정이 되어 있냐면 결과적으로 인사 부분을 감사를 하게 되면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감사원이 선관위의 인사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인사에 관련된 부분은 사법기관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맞은 것이고, 네. 그리고 국회의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그 기구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다는 사실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평론가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둘러싸고요. MBC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상황도 한번 자세히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이 MBC 압수수색은요, 그 애초에 첫 출발은 그 더 탐사에서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의 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취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취재에 대한 내용을 이전에 더 탐사 전신인 열린공감 TV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방송을 했던 그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대체 어디서 저런 자료들이 나왔을까? 굉장히 많은 그런 추론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한동훈 장관은 그때 당시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지금 그 어떤 면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에 엉뚱하게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자료로서 제시되어 있었던 그 파일을 결국 기자들끼리 공유했다는 그런 상황을 좀 부풀려서 예. 도끼로 삼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애초에 더 탐사의 보도가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을 한다든가 하면 되는 일인데요. 그런 상황들을 하지 않고 지금 결국 더 탐사를 지속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보복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사안은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자료가 유출됐다라고 하는 청문회 자료하고는 무관합니다. 이 청문회 자료는 어떤 식으로 유출이 된 거냐면요. 더 탐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기자들이 나와서 파블라 TV라고 하는 다른 언론사를 만들어요. 근데 이 언론사에서 추가적으로 한동훈을 취재하고 있을 때 그 언론사의 소속인 한 그 젊은 기자가 개인적인 어떤 사유로 그 강서구 구의회의 한 의원을 음해하는 악플을 답니다. 그 악플에 대해서 명예훼손 고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기자가 자신을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자기 회사에 있는 취재 파일들을 갖다가 이 의원한테 넘긴 거예요. 그렇게 넘기면서 그 모든 문제들이 압수수색을 연달아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고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고리와 고리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물증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기자들끼리의 자료의 공유가 정보 유출로 이렇게 해석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언론의 압박까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그 부적절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의심들도 같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원전 앞바다 생산에서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 이런 일본의 교도통신 보도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7월에 후쿠시마의 처리수라고 하면서 폐수를 그 원자력 폐수를 후쿠시마에 방출하려고 하는 그런 일본은 해저 터널 작업을 거의 완료했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해저 터널 완료가 됐다면 결과적으로는 그 물을 그 오염 폐수를 거기다 방류하는 것은 카운트다운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도통신은 지금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을 도쿄전력이 검사를 해봤더니 무려 1kg당 100베크렐. 이거는 뭐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그러니까 기준치가 1kg당 100베크렐인데요. 이 1kg당 100베크렐도 우리나라의 기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런 식품위생법에서 1베크렐 정도도 검출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인데요. 이거보다 훨씬 높은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네들의 자체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18,00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물고기가 나온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물을 쳐놓고 이 물고기들을 못 나가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보도까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 특히 한국의 주부들 같은 경우 거의 패닉 상태에 가까운 그런 충격들을 받고 있는데요. 후쿠시마의 핵 폐수가 방류가 되면서 과연 어떤 환경적 재앙이 오게 될 것인지 너무나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좀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데 괴담 선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죠. 뭐가 괴담인지 도대체 모를 일입니다만. 교도통신이 지금 보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후쿠시마 원전 바로 앞에서 잡힌 물고기가 기준치 일본의 약화된 기준치에서도 18,000베르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도 180배가 넘는 그런 세슘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거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태연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럭 등이 우리 한국 바다로는 절대 올 일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물을 쳐놓으면은 그 그물을 쳐놓은 걸로 물고기들을 전부 잡아 놓을 수 있습니까? 그 그물이 찢어지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물에서 이런 우럭 같은 고기들은 잡힌다고 해도 그들이 또 거기서 폐사하거나 그런 다음에 더 작은 물고기들이 폐사된 물고기들을 뜯어먹고 또 삽니다. 그 물고기들은 그물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물을 친다 손 치더라도 이게 뭐 사실상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가장 상식선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거기다 그물을 쳤다고 해서 거기 있는 말이 물고기들 됩니까, 어떻게 이게? 다 막습니까? 예, 그 망망대해에서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아무튼 이게 괴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비상식적인 그런 용어인데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